이정무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말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6도가량 오르게 되면 지구 멸종은 완성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반도 기온은 현 시점보다 7도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기후변화에 있어 단연코 대한민국만큼 둔감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가 영하 10도였는데 오늘은 영상 20도인 이상기후를 수시로 겪고 있으면서도 사계절의 변화가 익숙하다 보니 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의 평균치보다 높을 뿐더러 매년 가파르게 그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년 내내 사만사원으로 당금질된 민족 대한민국의 멸망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꼭 한번 시청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구성비 중 가장 많은 양인 66%를 차지하며 지구 표면과 대륙권이 더워지게 되는 온실 효과에도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체류 시간만도 무려 200년에서 300년에 달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최근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 그 심각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호주 산불은 6개월간 지속되며 한반도 면적의 85%를 불태운 바 있고 겨울왕국인 시베리아의 경우 38도를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알프스 빙하는 핑크색으로 변하는가 하면 동아프리카에서는 개체수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메뚜기떼 창궐을 우리나라 또한 역사상 유례 없던 54일간의 장맛비를 쏟아지게 만들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아래 한국의 기상청은 지난 2월 18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제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2100년까지의 한반도 변화 전망을 담은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 2020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한 바, 첫째는 현재 배출되고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가정인 고탄소 시나리오를, 둘째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저탄소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탄소 상황 시나리오의 경우 우선 가까운 미래인 2021년에서 2040년에는 한반도 기온이 현 시점보다 1.8도 상승하게 되며 다소 먼 미래인 2081년에서 2100년 사이에는 현 시점보다 자그마치 7도 이상이 상승하게 된다는 결과값이 도출되는데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극한기후 현상의 팽창으로 208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일최고 기온이 기준기간 상위 10%를 초과하는 폭염 현상이 현재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93.4일로 폭등하게 되고 강수량은 14% 증가, 특히나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은 30%나 증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힘든 와중에 그 4배에 달하는 무더위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상청이 바라본 저탄소 시나리오는 어떠했을까요? 저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인 2021년에서 2040년 한반도의 기온은 1.6도 상승에 그치는가 하면 강수량은 도리어 1% 감소하게 될 것이며 21세기 중반부터는 기후변화 추세가 약화하기 시작해 2081년부터는 기온 2.6도 상승에 강수량 또한 3% 증가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기후 현상에서 역시 2080년 기준 폭염일은 37.9일, 극한 강수일은 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탄소 시나리오와는 극명한 차이값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저탄소 시나리오를 이뤄내기 위해 인류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한 것에 이어 일본은 2050년까지, 이어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겠죠. 2019년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소인 안면도에서 관측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7.9ppm, 이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전 지구 평균 농도인 409.9ppm보다 평균 8.1ppm이 높았으며 전년도인 2018년보다도 2.7ppm이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요 수출 품목인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탄소 중립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올해인 2021년 하반기부터 1990년 당시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한 탄소세를 적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앞서 말했듯 지구온난화는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인 과제입니다. ICPP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를 시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수만 명이 죽고 세계 각국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하며 식량 생산이 4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어 전쟁 사태까지 촉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으면서도 그만큼 상당히 단순합니다. LED 전구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샤워 시간 줄이기, 안 쓰는 전기선 코드 뽑기, 에어컨 온도 올리기, 그리고 숨 쉬지 않기. 적어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가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경계하고 실천하고 개선하는 것에 힘쓰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